KF-X 사업, 즉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사업, 말도 많고 논란도 많습니다. 국회에서요, 이 내년 예산이 948억이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첩첩산중이라 그러는데,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몇 가지 거짓 논란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좀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KF-X 사업 제대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이 사업이 이런 정치적 논란이 되는 것도 저는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한국이 지금 F4, F5로 부르는 270대의 한국군 중이 가지고 있는 전투기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몇 년 안에 다 도태됩니다. 자연 수명이 다 해서 도태되고, 이미 자연 수명이 다 했는데요, 억지로 끌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 전자전 체계를 하나도 갖추지 못하고 부속품을 갈아 끼운다 이야기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형 전투기 사업을 하는 건데요. 이걸 갖다가 논란이 벌어져서 시간을 끌게 되면 앞으로 그럼 부족한 만큼의 전투기를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외국에서 사올 겁니까? 빌려올 겁니까? 자, 이 논란에서 잘못된 부분들은 배제시키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왜 이 문제가 있는 대로 까발려지지 않고 왜곡되어 가지고 지금 언론들도 보고하는 형태로 와 있으면서 문제도 아닌 걸 문제로 삼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먼저 4개의 기술을 이전하기로 했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근데 미국이 해주기로 했다가 말을 바꿨다. 즉 F-15SE로 하거나 유로파이터로 했으면 됐을 것을 F-35로 하면서 로키드 마틴에서 이 8조 원 가량 계약을 하면서 거기에 들어있는 예를 들어서 1조 한 7천억쯤 해당이 되는 옵셋, 절충, 교역 형태로 기술 이전을 KF 사업에 해주기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25개 우리 요청한 것 중에서 21개만 해주고 4개 핵심 기술은 안 해주기로 했다. 자, 이런 문제에서 정확한 것은 우리한테 절충 교역을, 그러니까 기술 이전 형태로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사업과 연관지어서 해주기로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되는 기술이 있고 안 되는 기술이 있다는 것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던 거고요. 그걸 수시로 우리 쪽도 확인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한결같이 21개는 되는데 4개는 안 된다는 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을 하면 한국의 방산업체나 국방과학 기관들이, 연구기관들이 이 4개 기술에 대해서 이미 안 해줄 줄 알았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은 레이더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4개 기술을 연구 개발을 해왔습니다. 아마 정부 예산도 나중에 투입이 될 거라고 하고 선투자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 안 해왔다고 하면 정말 좀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듣기로도 그 4개 기술을 연구해오면서 미국이 마지막으로 그 통합, 그 영어로 인티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통합, 융합하는 다른 어떤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 비행기에 대한 모든 기술과 그 다음에 이 4개 기술 이런 걸 갖다가 비행기 안에 통합, 융합하는 문제가 미국이 그걸 우리한테 가르쳐 줄 건지 핵심이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4개 기술은 독자적으로 해왔고 지금 보도되는 내용에 보면 4개 중에 3개는 얼추 진전이 좀 돼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4개 기술을 우리 기술로 한 다음에 미국이 통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어떻게 해줄 건가를 해왔어야 되는데, 문제 제기를. 그런데 지금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4개 기술을 이전하니 안 하니를 가지고 지금 문제를 삼는 겁니다. 자, 우리도 4개 기술을 준비해 왔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지금 와서 마치 해주기로 했다가 미국이 4개 기술을 안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인티그레이션, 즉 전체 전투기 선체의 모든 기술들을 통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말도 안 하고 있어요. 왜 이런지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전투기 부분은 굉장히 전문성이 있어서 국민들도 잘 모르고 언론도 잘 모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F-15SE로 결정되었습니다. F-15SE는 참고로 처음에 결정이 됐다가 번복이 됐죠. 결정이 될 때 만들어 놓은 시제품이나 그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만 존재하고 페이퍼상으로만 존재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F-15를 스텔스 용도에 맞게 개조한 거라 했는데, 당시에 한국은 스텔스기가 필요했습니다. 완벽하게. 그렇기 때문에 F-15SE는 처음부터 결정해서는 안 될 전투기를 결정을 했다가 공군이고 뭐고 다 역대 참모총장들, 전문가들이 다 반대하니까 한마디로 깡통 스텔스기를 만들었다, 선정했다가 F-35로 한 거 아닙니까?
F-35는 미국이 보급형 차세대 전폭기로 쓰려고 해군, 해병대, 공군 전부 다가 그걸 쓰기로 하고 그 세 가지 유행이 있습니다. 즉 수직 이착륙도 있고요. 모양이 조금씩 다른 겁니다. 그걸 만들다 보니까 F-35가 개발이 돈이 많이 들어가고 비거덕거리기 시작했지만 이미 시제품도 있고 존재하는 전투기입니다. 그러니까 F-35로 가는 부분은 미국 정부의 입장이나 한미 간의 관계나 실제로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문제로 했을 때 그 문제 때문에 선택이 된 거죠. 처음에 우리가 F-15SE라는 걸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번복한 거지. 이 문제가 기술 이전 4개와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겁니다. 자, 유로파이터 측은 기술 이전을 많이 해주겠다 어쨌다 했는데 우리가 유로파이터 유럽을 선택하느냐 파트너로 미국을 하느냐는 한미 간의 관계로 봐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F-35로 선택하는 데에서 기술 이전을 마치 옵션으로 걸려 있었다 4개가 근데 번복됐다.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4가지 기술을 개발해 왔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고요. 그 통합하는 기술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럼 이번에 미국이 그걸 갖다가 통합을 시켜줄 건가를 따졌어야지 4개 기술을 해주기로 했다가 변경한 것처럼 논리를 끌고 가는 것은 맞지 않고 미국은 처음부터 차세대 전투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분야에서는 옵셋으로 지원을 해주되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라는 입장이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요. 우리 공군이 과욕을 부리고 국방과학연구소는 무조건 위에 보고하기 위해서 그냥 좀 무책임하게 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엄청난 욕심을 부린 게 있습니다. 18조를 들여가지고 대당 이 가격이 대중성이 없는 수준, 즉 뭐 7천만 불 수준으로 이렇게 만드는 전투기. 자, 한국이 만든 7천만 불 전투기를 세계에서 사갖고 쓸 나라가 어디에 별로 있겠습니까? 2020년이 되면요. F-35가 양산이 되면 8천만 불로 가격이 내려갑니다. 1,000만 불 더 주고 F-35 쓰지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수준에 맞는 전투기를 개발해야 되는데 쌍발기를 개발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전투기 추세가 쌍발기로 가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자, 공군 조종사들은 안전하기 때문에 쌍발기를 원한다고 누가 그랬는데요. 실제로 단발기가, 엔진 단발기가 사고율이 낮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번 달에 신동아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기술 이전이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지나치게 무리한 부분까지 뻗대기면 미국이 해줄 거라고 보고 한국이 뭐 스텔스 기능을 가진 빛과 번쩍한 쌍발 전투기를 갖다 만든다. 나중에 만들었다가 우리 공군도 사기 벅찰 겁니다. 가격이 하도 비싸졌어요. 그리고 그 성능이 오리지널 미국이나 유럽 비행기에 비해서 따라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가능한 수준을 미국과를 협조를 통해서 즉 F-16보다 좀 더 나은 수준의 성능 요구를 해서 기존의 F-5와 F-4를 대체할 그런 어떤 값싼 전투기를 양산하고 기왕에 만드는데 미국하고의 합작이 들어가서 그걸 갖다가 새로운 어떤 전투기 번호 F-17이라든지 이런 걸 부여해가지고 전 세계로 싼 일정한 미들 레벨 수준이 되는 대량 보급형 전투기로 만드는 것이 저는 우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전 세계에 보면요. 한 4천만 불 안팎의 F-16 성능보다 좀 좋은 전투기를 만든다면 그건 살 데가 많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개발한, 미국이 안 해주면 우리가 개발해서 미국 보고 그 인테그레이션을 해달라. 그래서 우리 기술과 미국 기술을 합쳐가지고 비행기에 탑재하고, 안 되면 우리가 너무 늦어지면 개발했다고 큰 소리 치는데 또 하다 보면 개발이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흔히 있었잖아요. 그럼 아예 4개 기술은 미국이 그냥 안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미국이 그 4개 기술을 차세대 전투기에 탑재는 해주겠다는 겁니다. 다만 그 4개 기술을 전부 한국이 섭득하도록 가르쳐 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마치 우리의 새 차세대 전투기에는 첨단 4개 기술이 안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죠. 자, 미국이 기술 이전해 준 거, 우리 가진 기술, 그 다음에 안 되는 기술 4개는 그냥 미국이 탑재해 주겠다. 이것도 우리가 개발하면 우리가 개발해서 탑재해서 인티그레이션만 미국이 좀 해주라. 안 그러면 그 인티그레이션 기술만 미국이 좀 가르쳐 주라.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그래서 세계적으로 500대든 1000대든 2000대든 대량으로 한미 합작으로 전투기 팔아먹자. 한국이 그 공장 역할을 하겠다고 하면요. 이건 박근혜 정부에서 UA 원전 수주한 것 이상으로 버금가는 업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항공기 기술이 대량으로 생산을 하면서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어느 날 기술이 갑자기 훅 뛰어넘으면서 항공우주과학 기술이 선진국이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럼 일본에는 가르쳐주고 한국에는 안 가르쳐준다?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제가 파악한 이야기를, 최근에 파악한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일본은 록히드 마틴으로부터 42대를 사는데요. 2대가 추가되는데 한국보다 20억 불을 더 줍니다. 한국은 40대를 사지 않습니까? 20억 불을 2대를 더, 숫자로는 일본이 2대가 더 많은데 20억 불 더 주는데, 그러면 대당 가격이 비싼데요. 우리보다 훨씬. 왜 비싸냐? 8대는 미국에서 제작한 걸 그대로 받고 나머지 34대는 일본이 꼬리 부분, 즉 구미 부분만 자기들이 한번 라이센스 프로덕션, 자체적으로 미국이 기술을 가르쳐주면 한번 제작해 보겠다. 즉 내가 핵심 기술을 이전 안 해줍니다. 일본에도요. 인티그레이션도 안 해줍니다. 다만 일본이 자기들은 항공기 기술이 뛰어나니까 스텔스기나 이런 성능에 있어서 꼬리 부분이 아마 스텔스기 성능에 굉장히 좌우하는 민감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만 우리가 제작한 걸 가지고 한번 F-35에 통합시켜 보겠다. 그걸 해주라 해서 그 부분만 해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에 보면요. 일본한테는 기술 이전을 해주기로 해놓고 한국에는 안 한다. 한국이 더 버텨야 되고 더 세게 나가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되는 거는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합리적으로 저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뭐 미국이 해주기로 했다가 입장을 바꿨다. 그리고 4개 기술에 대해서 안 해주기로 했다. 쏘겠다. 자, 처음부터 이 4개 기술에 대해서 그럼 한국은 왜 준비를 해왔는지. 미국은 속인 게 아니라 처음부터 안 된다고 해왔습니다. 그럼 뻗대기에서 받으려고 했는지, 받으려고 했으면 왜 4개 기술을 한국이 또 개발을 해왔는지, 그래서 4개 중에 3개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지, 중요한 것은 통합기술인데 그 통합기술에 대해서는 왜 문제 제기를 안 하고 있는 것인지, 일본은 해줬다는데 한국에는 왜 안 해준다, 왜 안 해주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지, 더 나아가서 지금 공군이나 국방과학연구소나 방사청이 내놓은 이런 쌍발 전투기가 옳으냐에 대해서 논란이 필요하다. 쌍발이 안전하다. 쌍발을 하게 되면 엔진이 2개 들어가니까 가격이 훨씬 비싸지고 비용도 늘어날 거고 무게도 늘어날 건데, 세계적으로 추세가 F-35도 단발인데 왜 쌍발을 하겠다고 우기는 건지, 쌍발이 안전하다? 그것도 거짓이다. 이런 문제. 그럼 어떤 방식으로 어느 수준으로 미국과 협력해서 대량으로 이 미들 레벨, 한국의 F-4, F-5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의 F-16보다 나은 수준의 전투기를 만들고 기왕에 만드는 김에 수출도 가능한 새로운 이름을 부여한 한국형 전투기를 어떻게 만들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미국에 지금 해줄 게 뭐고 안 해줄 게 뭐냐고,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빨리 물어보는 이런 부분이 답이 아니겠습니까? 전문성을 빙자하고 방사능을 빙자한 데는 항상요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욕심이나 과욕이나 부패가 개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전문성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 기왕에 만드는데 뭐 돈 빚과 번쩍하게 투입해가지고 화려한 거 한번 만들어보자. 자, 우리 입장이 그 정도 되면 좋죠. 우리 예산이 충분하고 우리 기술이 그만큼 항공우주과학 기술이 뛰어나면 되죠. 자, 이번에 섭득해야 된다 찬성하는데요. 섭득도 어느 정도 돼 있어야 섭득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욕심을 가지고 한마디로 무리한 일들을 하고 또 진실이 아닌 다른 이야기를 들고 나오다가 갑자기 이제 벽에 부딪히니까 서로 간에 막 문제를 갖다 서로 전가하고 있고, 언론은 그게 마치 큰 비리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따지고 보면 문제될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그냥 욕심을 갖고 지금까지 진실을 갖다가 감춰오다가 이제 터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모두 좀 진실해집시다.